제가 기술 면접에서 사용한 전략은 호감의 법칙을 이용한 전략이었습니다. 호감의 법칙은 로버트 치알디니가 쓴 책 설득의 심리학의 설득 기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법칙으로 같이 일하고 싶은 개발자로 비춰지는 것이 최종 목표였어요. 이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저는 유머와 칭찬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 이직을 도와주는 채널의 에디입니다. 면접 인공지능이 개발자를 면접을 보면 점수가 다른 직군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가 참 재밌어요. 다른 직군에 비해 딱딱한 표정에 무미건조한 말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함께 어울리기 힘든 사람 혹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직군에 비해 너무 차이나는 점수 때문에 나중에 인공지능 면접의 평가 항목에서 제외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이 사실을 듣고 유레카를 외쳤어요. 이게 바로 저의 차별점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단순히 코딩을 잘하는 개발자가 아닌 같이 일하고 싶은 개발자로 보이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호감의 법칙을 사용했어요. 호감의 법칙은 책 설득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법칙 중 하나예요. 사람들은 흔히 단정하고 예쁜 외모의 피의자가 그녀는 무죄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호감의 법칙이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친한 친구의 부탁은 거절하기 힘들다 라는 게 이 법칙 중 하나입니다. 호감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체적 매력을 활용하는 방법, 유사성을 이용한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저는 유머와 칭찬을 사용하였어요. 유머는 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소개합니다. 상대방과 나와의 친밀감을 올리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친밀감은 협력을 이끌어내기 아주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 칭찬은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라고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우리는 칭찬에 너무나도 굶주려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책에서는 아무리 아부성 칭찬이라도 칭찬자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실제로 이 유머와 칭찬을 면접장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해볼게요.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유머를 사용한다는 건 농담을 던진다거나 웃긴 표정을 짓는다거나 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사용한 유머는 면접 때 회사 고유의 색이 있는 티셔츠를 입는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면 카카오라면 노란색, 네이버라면 초록색 이런 식으로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이라 온라인으로 면접을 봤어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잠시 카메라를 끄고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떨리는 마음을 잡고자 쉼호흡도 하고 혹시 몰라 화장실도 계속 다녀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정각이 되었을 때 면접관님들이 한 분, 두 분 들어오시면서 카메라가 켜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인사를 하려고 제 카메라를 켜는 순간 면접관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긴장이 되어 굳어있는 저의 표정과 회사의 색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를 입은 저의 모습이 대비가 되어 웃음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웃음을 시작으로 면접 분위기는 다른 분들의 무거웠다던 면접 후기와는 다르게 부드럽게 흘러갔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개발자는 어떤 칭찬을 가장 듣고 싶어 할까요? 그건 바로 본인의 코드나 설계가 칭찬받았을 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바로 이 점을 공략하였습니다. 칭찬하기 기술은 면접에서 정확하게 단 한 번만 사용했어요. 저는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 주신 말씀을 칭찬하고자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아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면접에서 하나라도 더 배워가고자 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배운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전달할 테고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의 설계나 코드를 칭찬하는 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방법은 신입 개발자 입장에서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가진 지원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면접에서 칭찬하기 기술을 쓴 상황을 재현해 볼게요. 에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데 왜 이렇게 설계하셨나요? 이런 류의 컴포넌트들은 다시 재사용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임을 최대한 나눠서 나중에 조립하는 형식으로 가져가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럼 나중에 이렇게 설계하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그렇다면 이런 상황일 때는 말씀하신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말씀을 듣고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면접관님이라면 어떻게 설계를 하셨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유연하게 코드를 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이건 정말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렇게 코드가 바뀐다면 고민했던 포인트들도 정말 편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코드 방향을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 식이라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앞으로의 요구사항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면접에서 중요한 사실을 제가 하나 배워가네요. 오늘은 제가 기술 면접에서 사용했던 호감의 법칙 전략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조금 저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원래 대기업은커녕 중소기업에서도 항상 기술 면접의 벽을 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한 10번, 15번 정도를 기술 면접에서 떨어져 보니 자신감도 많이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접 자체가 너무 두려웠어요. 뭘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지, 또 알아야 할 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혹시 그 기분 아시나요? 대답을 못하면 마치 퇴역죄인이 되는 듯한 기분이요. 이러다간 취업을 못하겠다는 압박감이 몰려들어 그때부턴 남들과는 조금 다른 차별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찾았던 차별점은 호감의 법칙을 활용한 면접 보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만의 차별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인성 면접에서 사용했던 전략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